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기입니다.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법률 전문가이시고 소송과 관련해서 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동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동환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오늘 그 긴급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국민들의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제 또 중요한 결정이 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가 가처분 인용에 의해서 네. 다시 해제가 됐고 다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네. 이 주제를 가지고 그 과정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중요한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망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직무집행정지 처분, 이 처분이 어제 이제 법원에서 결정이 났죠. 주요한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섯 가지 사유를 내세워서 지금 그 판결 결정문에 따르면은 8가지 사유를 또 제출했더라고요. 아, 그렇게 많았어요? 8가지 사유로 직무 집행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내렸었죠. 네.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윤 총장께서 가처분 신청을 바로 하셨고 그 이튿날 마찬가지로 그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까지 제기를 하신 것이죠. 예. 예. 지금 본안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일단 가처분이 긴급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소송은 이제 시작돼 걸려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예. 네. 그러면 직무 집행정지를 일단 인용을 해준 건데 네네. 그 원고의 주장을 인용을 해준 거죠? 네. 인용의 주요 이유가 뭡니까? 네, 2가지로 나뉩니다. 2가지. 네. 첫 번째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네. 그죠? 당장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은 그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2번째는 그대로 이 처분을 놔둘 경우에 그 공공 복리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 2가지를 따진 거거든요. 예. 예. 지금 법리적으로는 이제 네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네네. 말이고 네네. 우리 속사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네.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를 해서 사실상 이제 일을 네. 못하도록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해임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 네네네. 거죠. 네. 지금 재판부에서도 판단을 했지만 회복 불가능한 그런 피해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차적으로는 검찰이 지금 각종 정부가 지금 실책을 한 거에 대한 수사망이 지금 좁혀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좁혀들고 있는 마당에 특히 지금 네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네네네. 원전 지금 수사가 네네. 진행되고 있고 관련자를 지금 영장을 청구할 그 시점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그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거로 보더라도 사실은 그런 수사들이 정말 연속성을 갖고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중단되면 사실은 국익에 엄청난 손실이 올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총장의 인간적 모멸감도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정의를 지킨다는 저 사법 네. 독립과 네네.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 수장으로서의 모멸감도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예전에 네. 우리 정치사를 보면은 그 집권 세력하고 검찰총장이 충돌이 있을 때 네. 사실 검찰총장이 미리 사의를 표명하고 옷을 벗는 그런 그렇죠. 전통이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그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휘하 검사들도 같이 옷을 벗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옷을 벗지 않고 법정 소송을 통해서 자기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이죠. 예. 예. 지금 조미연 판사가 이렇게 네. 집행정지 네네.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네네.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많은 표현들이 있다라고 해서 화제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네네.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네. 집행정지에 인용한다라는 거는 아마 전통적으로 꼭 판단해야 될 그런 요소이긴 네네네. 한데 네네. 여기에 보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네.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네. 이야기도 있다고 해요.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게요. 당장에 이 처분을 정지하지 않으면은 개인적으로 금전적으로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네. 제가 깜짝 놀란 표현이 뭐냐면은 그 부당한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한다. 예.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사실상 뭐 실질적인 그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그 추미애 장관 정치 권력이잖아요. 핵심 지금 여권 권력인데 이 사람들이 부당하다 예. 이런 가치 평가를 우회적으로 내려주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조미연 부장판사는 그런 얘기를 돌려서 하고 있구나. 예.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 사실 가처분 인용의 소수라는 그런 네, 논리에서 네. 상당히 지금 본안에 네. 가까운 그런 판단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죠? 자, 맹종을 하는 그런 검찰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서로 연계되는 점이 있지만 고유한 직무 범위가 있고 또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네네.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지 네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갖가지 지금 윤석열 총장의 대정부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네, 네. 강력하게 저지하려는 그런 네네. 의도가 있지 않았나. 결국 네네. 이렇게 검찰총장을 직접 장관이 직무 정지를 시키는 이런 사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검사들에게 맹종을 요구하는 아주 네.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예, 검사들의 독립성과 예,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예, 이런 문장을 쓰셨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네. 검찰총장이 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네네네. 그 독립성을 유지해야만이 네네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또는 독립성이 네네. 담보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네. 지금 현재는 지금 그게 훼손되고 네네. 있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예, 네. 지금 그것도 네. 중요한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네. 과연 지금 법무부 장관이, 물론, 검사 징계법에 의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또 감독도 하고 있고, 그러지만,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것이 실제 해임과 네. 동일한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네네. 어떻게 보면, 네네네. 인사권을 제약하는 효과가 아닌가. 결국은 네. 임명권은 대통령이 있는데 네네. 임명은 대통령이 했는데 네. 그 직을 정지시키는 거는 네, 법무부 네. 장관이 한다. 네, 이거는 네. 좀 네, 네. 굉장히 이제 모순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이 결정문에서. 네, 어떻게 짚었나요? 그 장관의 직무집행 배제 명령에 의해서 사실상 뭐 기한도 두지 않았더라고요. 네, 물론 바로 다음날 징계위원회 절차가 예정돼 거기서 이제 결론 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 예정되지만 그게 과연 그날 바로 결정이 또 될 것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직무 배제 상태가 계속될지 알 수 없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상 해임하는 효과를 받는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했고 두 번째는 검찰총장 그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어떻게 장관이 사실상 해임 효과를 갖는 그 정지 명령을 내리냐. 예. 이런 얘기도 그 결정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지금 네. 지적하신 대로 네. 직무 배제를 할 때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라는 건 굉장히 네네. 지금 네. 사실은 감독 전행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네네네. 시야 검사라든지 네네. 또는 부하 직원들이
이해 충돌이 있다든지 특수한 사건에 대해서 네. 정말 그 관련이 있어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러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시기 동안 뭐 일부 직무 배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는 말하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네, 네. 기한도 정하지 아니하고 네, 네. 직무정지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거는 말만 직무정지지 네. 해임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발끈해야 될 일입니다.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내 지금 고유의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거든요. 아, 예. 아니 대통령이 임명을 굉장히 했고, 날카로운 말씀이십니다. 예, 국회 총무를 통해서 네. 임명을 한 건데, 네. 그러면 이건 결국 총무를 통해서 국민들이 함께 검증을 네. 한 거거든요. 네, 네, 네.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모독이고 네,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네, 네. 그만큼 지금 추미애 장관은 무법적인 상황을 지금 이끌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문 내용에도 들어 있지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살아있는 권력도 봐주지 말고 수사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준다. 예, 분명히 그 말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예, 임명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벌어진 사태는 그 대통령의 말과는 전혀 반대되는 지금 그렇죠. 사태가 벌어진 거란 말이죠. 예.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에 손을 뻗치니까 네네네. 이걸 견딜 수 없어서 특히 네네네. 정권 전체에 이게 네네. 일파만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국은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네네. 추미애라는 네, 장관을 통해서 네네. 결국 차도살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네네. 생각이 됩니다. 네, 본인이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임명권자라서 장관이 나의 인사권을 침해한 건데 예. 당연히 발끈하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네.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네. 대통령의 의중을 장관이 대신 실행하는 것이라서 예. 지금 아무 말도 없고 지금 가만히 뭐 있다가 지금 어제 얘기한 것이 검찰들이 또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니까 네. 집단 이익에 이렇게 치중되어서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상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이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네네. 왜냐하면 인사권자로서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을 네네. 수사하라고 위임을 준 검찰총장을 다시 스스로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아, 네. 결국은 이거는 비겁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대통령은 당당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내 철학과 맞지 않아서 내보냅니다. 라고 당당하게 해야지 네네. 국민들의 검증까지 거쳐서 이렇게 임명을 한 사람을 이렇게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네네. 국민들의 요즘에 분노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네, 다음은 이제 어쨌든 직무정지가 풀려서 다시 출근을 했고 네.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임하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 하십시오 했더니, 우리 검찰 식구들이라기보다는 모든 분들에게, 예. 자기는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맞게 예.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예. 우리 이 변호사님이 네. 다시 상기시켜줬는데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헌법 정신과 네. 법치주의 수호. 네, 네, 이 네. 두 가지를 수호하겠다는 것은 네,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그 네. 얘기를 이제 복귀 일성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아, 네. 그렇다는 얘기는 네. 결국 국민에 대한 메시지다. 아, 네. 검찰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네, 네, 네. 그 얘기는 지금 상황이 결국은 네, 네. 헌법 정신과 네, 네. 법치주의의 훼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겠죠. 그렇죠? 제가 바로 그 시간대였어요. 그 시간대에 대전에 있다가 예.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 윤 총장께서 네. 이 정도까지 되셨으면은 뭔가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남겨야 되지 않냐? 제가 그런 그렇죠.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바로 4시에 다시 직무 복귀 출근을 하면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 역시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 이제 국민들은 더더욱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 네. 지금 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한 일성과 대통령의 또 이 당부 겸 한마디 나온 게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 오히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검찰이 정말 독립적으로 소명을 갖고 해달라라는 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지금 그런 말을 해놓고 내심 어떨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데 이번에 잠깐 한 이야기로는 검찰을 우회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의 인식과는 거리감이 네.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네네.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헌법 정신과 네네.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라는 게 오히려 지금 네네. 국민들한테 네. 마음속에 쏙 와닿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청와대나 정부 여당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4일 날 내일 모레죠? 네. 예, 4일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아, 네. 정말 요 며칠 동안에 정말 몇 년에 걸쳐서 벌어질 수 있는 정말 중대한 일들이 정말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무에 복귀했지만 네. 다시 또 직무를 배제당하고 해임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우선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네, 네. 구성되어 있고 네, 네, 네. 또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어떤 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검사 징계위원회예요. 이 법무부 내부에서 이제 검사에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청구권자가 이제 개최하는 것인데 법무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차관, 그 다음에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2명이 위원으로 들어가고요. 현직 검사. 네. 그 다음에 또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을 3명 위원으로 임명을 하게 돼 있어서 총 7명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이제 참석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장관이 여기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사 징계법상 그 청구권자, 그 해당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심의에서 배제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예.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6명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네. 네. 자, 이 지금 원래 위원장이 장관이 위원장이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장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차관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차관이 지금 사표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차관은 징계위원회가 열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그 배경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바로 엊그제만 해도 이거는 물론 가처분이 나왔지만은 징계위원회 가면은 당연히 해임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줘야 되는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법무차관이. 그러면은 이제 공석이 되니까 위원장이 없으면은 개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아주 바로 제가 오늘 뉴스가 나오는데 새로운 사람을 다시 법무차관으로 임명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 이용구 예. 전 법무부 법무실장 하셨던 분이라고 네. 해요. 예. 자, 그런데 국민들은 여기서 지금 6명이 구성돼서 결정을 할 텐데 네네. 결국은 장관의 입김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장관의 뜻을 그대로 구현해 줄 사람으로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네.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차관은 당연할 테고 네. 검사 2명도 결국 네네. 장관이 지명하는 거고 네네네. 외부 이제 전문가죠. 교수나 네네. 법학 네네. 전문가이겠죠. 네네네. 그럼 그 세 사람도 결국은 친문 진영 내지는 네. 추미애 장관과 네네. 아주 가까운 그런 인사들로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그런 법무부에 설치되는 이 검사징계위원회에
객관성, 중립성을 네, 지금 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차관으로 임명된 네. 이용구 법무차관이죠, 이제. 네. 이 분은 그 우리법연구회라고 네.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예, 압니다. 그 아주 친여권적인 법원 내에 좌익 성향을 가진 그 집단이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현 정권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용을 많이 됐죠. 아하. 그런데 지금 차관으로 임명된 이용구 차관이 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렇다면은 당연히 추미애 장관 쪽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 뭐 나머지 네. 검사 2명이나 예부 위촉 위원도 네, 역시 뭐 그 범주에 네. 다 이제 속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뭐 절차대로 될 텐데 원래 징계위원회가 원래 1일인가 2일 날 하기로 돼 있었지 않았나요? 근데 네네. 2일. 이일 원래 2일 날 제인데, 예정돼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이었는데 이걸 하지 네. 못한 거죠. 네네.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이 징계위원회를 네네네. 연기해달라고 요청도 했었다고 그래요. 네네. 예, 왜냐면 징계 사유에 대한 뭐 통지도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던지 그거는 네. 행정 절차의 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변호권을 준다는 그런 명분으로 네네. 뭐 4일로 연기를 했지만 네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연기한 게 아니라 네네. 사실 징계위원회에 구성이 지금 난맥상이지 않습니까? 네. 차관이 위원장이어야 네, 되는데 네. 네. 차관이 지금 사표를 내면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애들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지금 징계위원회 구성도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정말 양심을 가진 그런 법학 전문가들이라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또 검사 2명도 차출되는 거를 지금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번에 네. 전 지청의 평검사들이 네네. 지금 성명도 내고 이렇게 반발을 했지만 네네네. 여기에 지금 불려나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을까. 결국은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또 국민이 다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악역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네, 어쨌든 뭐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아치겠지만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맹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네, 결국은 선임이 되지 않을까? 정말 이게 네. 불행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영예롭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또는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일벌백계 하는 잘못이 있는 검사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라면 정말 영예롭고 보람 있는 일이겠지만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나중에 아주 정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어제죠. 어제 그 서울중앙지검에 그 이성윤 지검장 최측근이라고 보였던 제 1차장 1차장하고 2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아주 깜짝 놀랄만한 뉴스인데요. 아하. 말하자면은 추 장관이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1차장하고 2차장을 위원으로 지정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옷을 벗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개연성이 있는 얘기네요. 왜냐면 굉장히 추 장관의 측근 검사였고 그렇다면 이번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소지가 굉장히 다분했죠. 다들 이제 검찰 구성원들은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법무부 소속 구성원도 이제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이제 회피하고 있을 것입니다. 차관이 옷을 벗었잖아요. 새로 임명된 사람은 그야말로 그 친문 세력에 아주 공고히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임명한 것일 테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위촉될 외부인 3명이라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여권 성향을 가지신 분 위주로 구성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돼요. 잠깐만요.
소리가 이게 자꾸 나는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면 네. 실제 추 장관이 목표로 했던 네. 해임을 향해서 정말 질주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텐데 네, 네. 네. 만약에 해임이 결정되면 그 네, 다음에 네. 어떤 과정으로 이게 실제 네, 네. 예, 집행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징계위원회에서 과반수 의결에 의해서 결의를 합니다. 해임 결의를 하게 되면은 그 의결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겠죠. 예. 징계 의결서를. 네. 징계 의결서를 작성해서 법무부에서 3명한테 그것을 이제 송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하고 네. 그 다음에 신청권자인 장관하고 네. 그 다음에 징계 혐의자인 본인 윤석열 네. 총장 이제 3명한테 그 의결서가 송부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정말 그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 예상인데, 저는 뭐 이렇게 이제 대통령에게 만약에 해임이 제청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해임을 할 텐데 아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초유의 사태가 아닐까. 네. 법무부 장관이 네네네.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한 후에 네네. 그 해임 결과를 통해서 제청을 한 경우는 정말 네. 그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네네네. 이런 폭거라고 네네.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인사권이 정말 기형적으로 뒤틀린 네네. 아주 정말 그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아닐까. 대통령이 결국은 자신의 인사권을 정당하게 제때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뒤틀린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지금 진행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말 대국민 사과를 진지하고 솔직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원래 예정되어 있던 징계위원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도 있지만은 바로 엊그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거 법원 분위기는 이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이제 모든 언론 매체하고 일반 국민들 역시 그 법원의 결정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한 압박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장관 입장에서도 그걸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공은 대통령한테 넘어가게 돼요. 네. 그죠? 그 징계 의결서가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돼가 법무장관이 제청하는 형식으로 되고 해임 결정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것도 관전 포인트죠. 네. 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검찰의 검사들이 전부 다 이제 성명을 내고 반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통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사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은 정말 부적정했고 또 위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추후에 이 과정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또 한편으로 기소될 소지까지도 저는 다분하다. 네네. 네네. 전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단체하고 저희 한변이라는 곳에서 네. 변호사 단체에서도 추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지금 고발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 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돼 있다. 네. 이런 뉴스까지 봤거든요. 예. 네. 지금 네. 장관은 헌법에 의해서 네. 지금 면책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장관이라도 기소에 의하면 피의자 조사를 네,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 네. 원래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네. 되죠.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네네.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징계위원회 자체가
지금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진짜 건곤일척의 승부를 보는 것이라고 저는 봤는데 네. 사실상 시작할 때는 추 장관한테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이 되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는 거의 무게추가 지금 윤석열 총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네. 상황이 됐고 심지어 자기가 지금 조사받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 네.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는 그런 전개입니다. 특히 이제 추 장관이 기소될 소지도 있거니와 사실은 정치적으로 더 큰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죠. 네네네네. 지금 이러한 상황, 정말 이 법조계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이게 소송전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 네네네. 설사 만약에 대통령이 해임을 만약에 무릅쓰고 네네. 했다고 쳐도 네네네네. 이 해임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네네. 또 가처분 신청을 네. 법원에 할 수 있다. 네네. 과연 그렇게 윤 총장이 네네. 그런 강수를 뒀을 때 전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또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건지 네네. 이 여권에서는 아마 그 고민까지도 할 겁니다. 윤 총장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예? 아니 뭐 당연히 해야죠. 지금 이제 본인은 소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거기 그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하고 또 행정소송 또 제기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는 그 순간부터 네네. 급격한 그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네. 예, 왜냐면 이게 네네. 소송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과 윤 총장이 싸우는 형국이 돼버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문제는 그 뭐냐면 원래 구도가 그랬던 건데 그 사이에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잠깐 대리인적으로 네, 끼어서 네. 있어서 이런 네. 모양새가 됐지만 사실 본질은 그거죠. 네. 지금 수사망이 결국 청와대로 여러 가지 향하고 있잖아요. 네네. 월선 원전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결국은 이제 초미의 관심이 대통령이 해임할 거냐 말 거냐 또 해임 이후에 윤 총장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아마 청와대나 대통령 그다음에 여당의 부담은 굉장히 커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점도 한번 고민해 봤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검사 징계법에 의해서 검찰총장을 지금 징계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금 법적 제도가 있는데, 제가 지금 검사징계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검찰총장을 겨냥한 거라기보다는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사들의 지금 잘못된 것들을 징벌하는 그 수단으로 해놨고 검찰총장도 검사기 때문에 몇몇 조항에서 검찰총장의 경우라는 이런 가로로 표시가 돼서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고 한데 저는 검사징계법으로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위원회에서 해임까지 그것도 견책, 감봉, 정직이 아니라 해임까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아마 드러난 것 같은데요. 이 헌법상 검사와 판사는 굉장히 고도로 높은 신분 보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직을 잃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검사를 징계할 경우가 피치 못하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검사 징계법이 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일반 공무원하고 별개로 놨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검사 일선 평검사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총장이 이제 징계 청구권자로서 이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검찰총장이 될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사실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외견상으로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의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청이거든요. 그렇죠. 독립된 청인데 그 청의 수장을 법무부 장관의 의도대로 이렇게 그 직을 잃게 할 수 있는가? 그건 예. 참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예. 아까 이번에 직무정지 네네. 가처분 인용을 하면서도 조미연 판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검사 징계법이 검사들의 독립적 신분에 따라서 따로이 만들어진 법제라고 하는데 실상 지금 운용되는 과정에서 네네. 검찰총장 자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거의 예청장이고 네네. 독립적인 기관인 이 청장을 상위의 부처 장관이 직접 직을 잃게 하는 해임까지 한다는 것은 과도한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 오히려 검사의 독립과 네네. 어떤 신분 보장이라는 거에 네네. 더 역행이 돼서 오히려 네네. 일반 공직자보다도 더 못하게 신분 네네. 보장이 안 되는 네네. 아주 정반대의 역효과가 나온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하의 독립예청인 조달청이나 관세청, 자기 그 기획재정부 산하이긴 하지만 그 청장들을 해임시키는 권한은 없거든요. 일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또 검증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의 그 직속 상관이 다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제3의 판단을 거쳐서 징계하도록 그것도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의미가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검사하고 판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네네. 정말 독립적이어야 될 총장을 맹종하는 구조로 오히려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네네. 이건 정말 의도하지 않았던 이제 네. 정책 부작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정말 법조계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 검사의 지휘 감독과 그다음에 징계권과 검찰총장은 좀 별개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 검찰총장의 경우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그러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독립이 유지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좀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좀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마 검찰, 법원 또는 많은 국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작금에 벌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또 법률 전문가로서 이동환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상황을 우리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유지 또 수호라는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좀 한번 진단 좀 해주시죠. 사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여러 가지 기존에 우리가 우리 사회를 지켜주었던 가치와 법 질서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어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수행한 것이 사법부에 대한 장악이거든요. 그 대법원장을 그야말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어떤 법원 조직을 전부 이제 말하자면은 그 여권의 권력에 이제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을 시도를 하는데 이제 사실상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처음에 임명했을 때는 뭐 말하자면은 자기 의도대로 뭐 좀 문제되는 부분도 좀 넘어가고 아마 이런 것을 이제 예상하고 임명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저도 그런 면에서는
아니 이 중요한 걸 왜 못 치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 문제나 네. 아니면은 뭐 울산 그 부정선거, 울산의 부정선거 문제 이런 것 사실 그때는 굉장히 좀 예, 왜 저러지 이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전 사태에 대해서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7,000페이지에 넘는 보고서를 검찰에게 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자세히 조사를 해서 넘겨주니까 이거는 뭐 반박할 여지가 없게 된 것이에요. 네. 이제 아무리 검찰 조직도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네. 그제서야 이제 정권의 가장 그 약점이라고 해서 아킬레스건이 발견된 것이 그렇죠. 발견되어서 이 윤 총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온 것이죠. 이 정권 마지막을 어떻게든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막무가내, 네. 무법천지의 네. 어떤 힘에 의한 싸움 이것으로 지금 이 정권 말기를 이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정말 이제 무법천지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이 무법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고 또 사법 질서를 일거에 지금 무너뜨리고 있지 않나. 정말 그 법치주의가 몰각하고 있다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되는 시기입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도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말 정의롭게 판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